가상현실 속 역할극,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채로운 단면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바로 온라인 게임 속 가상현실,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도 부캐, 즉 부캐릭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현실의 나와는 또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보는 것. 이것이 단지 유희를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은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가상 세계 속 역할극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벌어진 한편의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사건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롤플레잉 서버라고 불리는 특수한 게임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플레이어들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몰입해 한 명의 시민으로서, 경찰로서 혹은 범죄자로서 살아갑니다. 마치 한 편의 즉흥 드라마처럼 정해진 대본 없이 오직 플레이어들의 선택만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죠. 사건의 중심에는 팀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스타일의 터틀넥 스웨터와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자신을 꾸민 채 이 낯선 가상 도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소박했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는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혹시 휴대폰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휴대폰, 그거 한 $5,000는 할 텐데, 디지덴이라는 가게에 가보셔. $5,000. 가상 세계에서도 돈은 현실만큼이나 가혹했습니다. 티미는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와도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보다 싼 게 뭐죠? 그러자 상대방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휴대폰보다 싼 거. 칼이나 총이겠지. 하지만 티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누구를 해치거나 죽이는 건 믿지 않아요. 그는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상도시는 그의 순진한 신념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듯 그를 점점 더 기이한 사건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티미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여성 취향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덩치가 있는 여성이 좋아요. 화장기 없고 푸근하면서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원래 덩치가 클수록 마음도 넓다고들 하잖아요. 그의 엉뚱한 말에 주변 사람들은 샌디쇼어 지역에 가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렇듯 소소하지만 어딘가 뒤틀린 대화들이 오가던 중 티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인물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를 경찰서로 끌고 갈 첫 번째 사건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티미는 은행에 잠시 들렀다가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황급히 차를 몰아 떠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경찰관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차를 잠시 세워주시죠. 방금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면허증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티미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는데요. 제가 난폭하게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경찰관님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갑이 없다고 하셨고 운전 중이셨습니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면허증을 보여주시죠. 불응할 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티미는 결국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갑자기 차를 몰아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가상도시는 순식간에 갱음과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슬아슬한 추격전 끝에 티미는 결국 여러 명의 경찰에게 포위되어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그는 경찰관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에게 예상 밖의 제안을 합니다. 티미, 이번 한 번은 기회를 주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시청까지 뛰어갔다 오는 겁니다. 징역살이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이 황당한 처벌은 어쩌면 이 가상 세계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현실의 법과는 다른 그들만의 규칙과 유머가 존재하는 곳. 티미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시청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청으로 달려가던 길 위에서 그는 운명처럼 또 다른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미스터 아벤트. 훗날 티미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장본인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아벤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티미라는 친구를 아십니까? 아벤트는 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안다고도 할 수 있고 모른다고도 할 수 있죠. 그 순간 티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제 형입니다. 사실 제가 차를 훔친 것도 다 형 때문이라고요. 저기 자동차 대리점 앞에 있는 차를 훔치라고 시켰단 말입니다. 아벤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너한테 중고 오토바이나 사라고 했지 차를 훔치라고 한 적 없어. 두 사람의 주장은 엇갈렸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티미는 경찰들에게 자신이 아벤트의 동생이며 그의 깸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혹은 그저 이 상황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즉흥적으로 형제라는 설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찰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티미를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자유의 몸이 된 티미는 곧장 아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형, 아까는 미안했어. 경찰들한테서 빠져나오려면 어쩔 수 없었어. 당신 이름을 좀 팔았지. 하지만 이제 우린 괜찮은 사이가 된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뒀으니까 아벤트는 싸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그런 일에 팔아넘기지 마. 난 널 몰라. 내가 내 동생이라는 거짓말도 당장 그만둬. 하지만 티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벤트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도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벤트의 차에 페인트를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를 모욕적인 말로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 형. 그냥 좀 놀아보자는 거잖아. 결국 아벤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티미에게 달려들었고 날카로운 흉기로 그를 찔렀습니다. 가상 세계의 즉흥극은 이제 살인미수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티미를 발견했습니다. 티미, 정신 차려요. 무슨 일입니까? 그 자가, 제 형이라는 자가 저를 찔렀어요. 티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아벤트는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티미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해자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건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한편의 과장되고 기괴한 소설과도 같았습니다. 어제 오후 저는 제 의붓형이라고 불리는 그 백인 악마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그가 차를 훔치라고 시켰다고 말한 사실을 알자 그의 눈은 악마처럼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 목을 졸라 땅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제 목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는 제 누나를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흔들며 저항했습니다. 티미의 진술은 점점 더 끔찍하고 황당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제 혀를 뽑아내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홍색 돌기만 없으면 내 입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는 저를 길 건너 세차장으로 끌고 가서는 제 상처 위에 소변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 착한 아이구나. 목욕하렴. 그는 저를 죽이려고 사용했던 바로 그 칼로 저를 할례하겠다고까지 협박했습니다. 저는 세차장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사악한 웃음소리와 함께 제 얼굴에 계속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증오가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라이온 킹의 한 장면을 끔찍하게 모방하는 내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침을 제 이마에 바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라이온 킹과 같아. 다만 과일 대신 내 체액을 사용할 뿐이지. 그는 제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몸무게가 70kg도 안 되는 연약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동차를 다루는 거구의 사내였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그에게 압도당했습니다. 부디 이 미치광이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경찰관들은 그의 끔찍한 진술에 숙연해졌습니다. 한 경찰관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에 설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티미가 꾸며낸 거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가상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역할극을 통해 아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자신은 동정받는 피해자로 남으려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풀려난 티미는 또다시 다른 사람의 차에 일부러 부딪히고는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또다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혼돈과 파괴의 연극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소동의 끝에 팀이, 즉 이 캐릭터를 연기하던 플레이어는 게임 서버에서 영구 추방당하게 됩니다. 사유는 트롤링, 즉 의도적으로 게임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와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이 플레이어는 서버 관리자에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20시간이 넘는 플레이 영상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저는 단지 창의적인 역할극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추방 사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들은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예측 가능한 행동만을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면 그들은 그것을 트롤링이라며 금지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현실의 도덕과 윤리는 가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한 사람의 창의적인 역할극은 다른 사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방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티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게임 유저의 엉뚱한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단면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유희와 폭력, 자유와 방종의 경계가 흐릿해진 세상.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각자의 부캐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거대한 가상현실 속에서 또 다른 팀이 혹은 아벤트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상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이면을 탐구하는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토론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의 가상현실 속 역할극,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채로운 단면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바로 온라인 게임 속 가상현실,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도 부캐, 즉 부캐릭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현실의 나와는 또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보는 것. 이것이 단지 유희를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은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가상 세계 속 역할극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벌어진 한편의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사건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롤플레잉 서버라고 불리는 특수한 게임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플레이어들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몰입해 한 명의 시민으로서, 경찰로서 혹은 범죄자로서 살아갑니다. 마치 한 편의 즉흥 드라마처럼 정해진 대본 없이 오직 플레이어들의 선택만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죠. 사건의 중심에는 팀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스타일의 터틀넥 스웨터와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자신을 꾸민 채 이 낯선 가상 도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소박했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는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혹시 휴대폰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휴대폰, 그거 한 $5,000는 할 텐데. 디지덴이라는 가게에 가보셔. $5,000. 가상 세계에서도 돈은 현실만큼이나 가혹했습니다. 티미는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와도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보다 싼 게 뭐죠? 그러자 상대방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휴대폰보다 싼 거. 칼이나 총이겠지. 하지만 티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누구를 해치거나 죽이는 건 믿지 않아요. 그는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상도시는 그의 순진한 신념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듯 그를 점점 더 기이한 사건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티미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여성 취향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덩치가 있는 여성이 좋아요. 화장기 없고 푸근하면서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원래 덩치가 클수록 마음도 넓다고들 하잖아요. 그의 엉뚱한 말에 주변 사람들은 샌디쇼어 지역에 가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렇듯 소소하지만 어딘가 뒤틀린 대화들이 오가던 중 티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인물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를 경찰서로 끌고 갈 첫 번째 사건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티미는 은행에 잠시 들렀다가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황급히 차를 몰아 떠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경찰관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차를 잠시 세워주시죠. 방금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면허증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티미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는데요. 제가 난폭하게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경찰관님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갑이 없다고 하셨고 운전 중이셨습니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면허증을 보여주시죠. 불응할 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티미는 결국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갑자기 차를 몰아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가상도시는 순식간에 갱음과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슬아슬한 추격전 끝에 티미는 결국 여러 명의 경찰에게 포위되어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그는 경찰관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에게 예상 밖의 제안을 합니다. 티미, 이번 한 번은 기회를 주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시청까지 뛰어갔다 오는 겁니다. 징역살이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이 황당한 처벌은 어쩌면 이 가상 세계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현실의 법과는 다른 그들만의 규칙과 유머가 존재하는 곳. 티미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시청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청으로 달려가던 길 위에서 그는 운명처럼 또 다른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미스터 아벤트. 훗날 티미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장본인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아벤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티미라는 친구를 아십니까? 아벤트는 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안다고도 할 수 있고 모른다고도 할 수 있죠. 그 순간 티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제 형입니다. 사실 제가 차를 훔친 것도 다 형 때문이라고요. 저기 자동차 대리점 앞에 있는 차를 훔치라고 시켰단 말입니다. 아벤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너한테 중고 오토바이나 사라고 했지 차를 훔치라고 한 적 없어. 두 사람의 주장은 엇갈렸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티미는 경찰들에게 자신이 아벤트의 동생이며 그의 깸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혹은 그저 이 상황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즉흥적으로 형제라는 설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찰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티미를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자유의 몸이 된 티미는 곧장 아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형, 아까는 미안했어. 경찰들한테서 빠져나오려면 어쩔 수 없었어. 당신 이름을 좀 팔았지. 하지만 이제 우린 괜찮은 사이가 된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뒀으니까 아벤트는 싸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그런 일에 팔아넘기지 마. 난 널 몰라. 내가 내 동생이라는 거짓말도 당장 그만둬. 하지만 티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벤트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도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벤트의 차에 페인트를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를 모욕적인 말로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 형. 그냥 좀 놀아보자는 거잖아. 결국 아벤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티미에게 달려들었고 날카로운 흉기로 그를 찔렀습니다. 가상 세계의 즉흥극은 이제 살인미수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티미를 발견했습니다. 티미, 정신 차려요. 무슨 일입니까? 그 자가, 제 형이라는 자가 저를 찔렀어요. 티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아벤트는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티미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해자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건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한편의 과장되고 기괴한 소설과도 같았습니다. 어제 오후 저는 제 의붓형이라고 불리는 그 백인 악마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그가 차를 훔치라고 시켰다고 말한 사실을 알자 그의 눈은 악마처럼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 목을 졸라 땅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제 목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는 제 눈알을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흔들며 저항했습니다. 티미의 진술은 점점 더 끔찍하고 황당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제 혀를 뽑아내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홍색 돌기만 없으면 내 입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는 저를 길 건너 세차장으로 끌고 가서는 제 상처 위에 소변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 착한 아이구나. 목욕하렴. 그는 저를 죽이려고 사용했던 바로 그 칼로 저를 할례하겠다고까지 협박했습니다. 저는 세차장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사악한 웃음소리와 함께 제 얼굴에 계속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증오가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라이온 킹의 한 장면을 끔찍하게 모방하는 내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침을 제 이마에 바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라이온 킹과 같아. 다만 과일 대신 내 체액을 사용할 뿐이지. 그는 제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몸무게가 70kg도 안 되는 연약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동차를 다루는 거구의 사내였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그에게 압도당했습니다. 부디 이 미치광이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경찰관들은 그의 끔찍한 진술에 숙연해졌습니다. 한 경찰관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에 설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티미가 꾸며낸 거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가상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역할극을 통해 아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자신은 동정받는 피해자로 남으려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풀려난 티미는 또다시 다른 사람의 차에 일부러 부딪히고는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또다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혼돈과 파괴의 연극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소동의 끝에 티미, 즉 이 캐릭터를 연기하던 플레이어는 게임 서버에서 영구 추방당하게 됩니다. 사유는 트롤링, 즉 의도적으로 게임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와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이 플레이어는 서버 관리자에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20시간이 넘는 플레이 영상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저는 단지 창의적인 역할극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추방 사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들은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예측 가능한 행동만을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면 그들은 그것을 트롤링이라며 금지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현실의 도덕과 윤리는 가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한 사람의 창의적인 역할극은 다른 사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방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티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게임 유저의 엉뚱한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단면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유희와 폭력, 자유와 방종의 경계가 흐릿해진 세상.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각자의 부캐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거대한 가상현실 속에서 또 다른 팀이 혹은 아벤트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상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이면을 탐구하는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토론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의 가상현실 속 역할극,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채로운 단면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바로 온라인 게임 속 가상현실,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도 부캐, 즉 부캐릭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현실의 나와는 다른 또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보는 것. 이것이 단지 유희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가상 세계 속 역할극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벌어진 한편의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사건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롤플레잉 서버라고 불리는 특수한 게임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플레이어들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몰입해 한 명의 시민으로서, 경찰로서 혹은 범죄자로서 살아갑니다. 마치 한 편의 즉흥 드라마처럼 정해진 대본 없이 오직 플레이어들의 선택만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죠. 사건의 중심에는 팀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스타일의 터틀넥 스웨터와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자신을 꾸민 채 이 낯선 가상 도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소박했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는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혹시 휴대폰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휴대폰, 그거 한 $5,000는 할 텐데, 디지덴이라는 가게에 가보셔. $5,000. 가상 세계에서도 돈은 현실만큼이나 가혹했습니다. 티미는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와도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보다 싼 게 뭐죠? 그러자 상대방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휴대폰보다 싼 거. 칼이나 총이겠지. 하지만 티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누구를 해치거나 죽이는 건 믿지 않아요. 그는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상도시는 그의 순진한 신념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듯 그를 점점 더 기이한 사건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티미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여성 취향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덩치가 있는 여성이 좋아요. 화장기 없고 푸근하면서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원래 덩치가 클수록 마음도 넓다고들 하잖아요. 그의 엉뚱한 말에 주변 사람들은 샌디 쇼어 지역에 가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렇듯 소소하지만 어딘가 뒤틀린 대화들이 오가던 중 티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인물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를 경찰서로 끌고 갈 첫 번째 사건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티미는 은행에 잠시 들렀다가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황급히 차를 몰아 떠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경찰관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차를 잠시 세워주시죠.
방금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면허증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티미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는데요. 제가 난폭하게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경찰관님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갑이 없다고 하셨고 운전 중이셨습니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면허증을 보여주시죠. 불응할 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티미는 결국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갑자기 차를 몰아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가상도시는 순식간에 갱음과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슬아슬한 추격전 끝에 티미는 결국 여러 명의 경찰에게 포위되어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그는 경찰관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에게 예상 밖의 제안을 합니다. 티미, 이번 한 번은 기회를 주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시청까지 뛰어갔다 오는 겁니다. 징역살이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이 황당한 처벌은 어쩌면 이 가상 세계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현실의 법과는 다른 그들만의 규칙과 유머가 존재하는 곳. 티미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시청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청으로 달려가던 길 위에서 그는 운명처럼 또 다른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미스터 아벤트. 훗날 티미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장본인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아벤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티미라는 친구를 아십니까? 아벤트는 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안다고도 할 수 있고 모른다고도 할 수 있죠. 그 순간 티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제 형입니다. 사실 제가 차를 훔친 것도 다 형 때문이라고요. 저기 자동차 대리점 앞에 있는 차를 훔치라고 시켰단 말입니다. 아벤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너한테 중고 오토바이나 사라고 했지 차를 훔치라고 한 적 없어. 두 사람의 주장은 엇갈렸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티미는 경찰들에게 자신이 아벤트의 동생이며 그의 깸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혹은 그저 이 상황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즉흥적으로 형제라는 설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찰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티미를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자유의 몸이 된 티미는 곧장 아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형, 아까는 미안했어. 경찰들한테서 빠져나오려면 어쩔 수 없었어. 당신 이름을 좀 팔았지. 하지만 이제 우린 괜찮은 사이가 된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뒀으니까 아벤트는 싸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그런 일에 팔아넘기지 마. 난 널 몰라. 내가 내 동생이라는 거짓말도 당장 그만둬. 하지만 티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벤트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도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벤트의 차에 페인트를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를 모욕적인 말로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 형. 그냥 좀 놀아보자는 거잖아. 결국 아벤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티미에게 달려들었고 날카로운 흉기로 그를 찔렀습니다. 가상 세계의 즉흥극은 이제 살인미수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티미를 발견했습니다. 티미, 정신 차려요. 무슨 일입니까?
그 자가, 제 형이라는 자가 저를 찔렀어요. 티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아벤트는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티미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해자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건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한편의 과장되고 기괴한 소설과도 같았습니다. 어제 오후 저는 제 의붓형이라고 불리는 그 백인 악마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그가 차를 훔치라고 시켰다고 말한 사실을 알자 그의 눈은 악마처럼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 목을 졸라 땅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제 목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는 제 눈알을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흔들며 저항했습니다. 티미의 진술은 점점 더 끔찍하고 황당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제 혀를 뽑아내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홍색 돌기만 없으면 내 입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는 저를 길 건너 세차장으로 끌고 가서는 제 상처 위에 소변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 착한 아이구나. 목욕하렴. 그는 저를 죽이려고 사용했던 바로 그 칼로 저를 할례하겠다고까지 협박했습니다. 저는 세차장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사악한 웃음소리와 함께 제 얼굴에 계속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증오가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라이온 킹의 한 장면을 끔찍하게 모방하는 내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침을 제 이마에 바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라이온 킹과 같아. 다만 과일 대신 내 체액을 사용할 뿐이지. 그는 제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몸무게가 70kg도 안 되는 연약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동차를 다루는 거구의 사내였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그에게 압도당했습니다. 부디 이 미치광이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경찰관들은 그의 끔찍한 진술에 숙연해졌습니다. 한 경찰관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에 설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티미가 꾸며낸 거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가상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역할극을 통해 아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자신은 동정받는 피해자로 남으려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풀려난 티미는 또다시 다른 사람의 차에 일부러 부딪히고는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또다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혼돈과 파괴의 연극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소동의 끝에 팀이, 즉 이 캐릭터를 연기하던 플레이어는 게임 서버에서 영구 추방당하게 됩니다. 사유는 트롤링, 즉 의도적으로 게임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와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이 플레이어는 서버 관리자에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20시간이 넘는 플레이 영상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저는 단지 창의적인 역할극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추방 사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들은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예측 가능한 행동만을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면 그들은 그것을 트롤링이라며 금지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현실의 도덕과 윤리는 가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한 사람의 창의적인 역할극은 다른 사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방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티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게임 유저의 엉뚱한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단면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유희와 폭력, 자유와 방종의 경계가 흐릿해진 세상.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각자의 부캐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거대한 가상현실 속에서 또 다른 팀이 혹은 아벤트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상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이면을 탐구하는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토론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의 가상현실 속 역할극,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채로운 단면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바로 온라인 게임 속 가상현실,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도 부캐, 즉 부캐릭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현실의 나와는 또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보는 것. 이것이 단지 유희를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은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가상 세계 속 역할극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벌어진 한편의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사건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롤플레잉 서버라고 불리는 특수한 게임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플레이어들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몰입해 한 명의 시민으로서, 경찰로서 혹은 범죄자로서 살아갑니다. 마치 한 편의 즉흥 드라마처럼 정해진 대본 없이 오직 플레이어들의 선택만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죠. 사건의 중심에는 팀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스타일의 터틀넥 스웨터와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자신을 꾸민 채 이 낯선 가상 도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소박했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는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혹시 휴대폰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휴대폰, 그거 한 $5,000는 할 텐데, 디지덴이라는 가게에 가보셔. $5,000. 가상 세계에서도 돈은 현실만큼이나 가혹했습니다. 티미는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와도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보다 싼 게 뭐죠? 그러자 상대방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휴대폰보다 싼 거. 칼이나 총이겠지. 하지만 티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누구를 해치거나 죽이는 건 믿지 않아요. 그는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상도시는 그의 순진한 신념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듯 그를 점점 더 기이한 사건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티미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여성 취향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덩치가 있는 여성이 좋아요. 화장기 없고 푸근하면서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원래 덩치가 클수록 마음도 넓다고들 하잖아요. 그의 엉뚱한 말에 주변 사람들은 샌디쇼어 지역에 가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렇듯 소소하지만 어딘가 뒤틀린 대화들이 오가던 중
티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인물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를 경찰서로 끌고 갈 첫 번째 사건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티미는 은행에 잠시 들렀다가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황급히 차를 몰아 떠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경찰관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차를 잠시 세워주시죠. 방금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면허증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티미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는데요. 제가 난폭하게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경찰관님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갑이 없다고 하셨고 운전 중이셨습니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면허증을 보여주시죠. 불응할 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티미는 결국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갑자기 차를 몰아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가상도시는 순식간에 갱음과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슬아슬한 추격전 끝에 티미는 결국 여러 명의 경찰에게 포위되어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그는 경찰관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에게 예상 밖의 제안을 합니다. 티미, 이번 한 번은 기회를 주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시청까지 뛰어갔다 오는 겁니다. 징역살이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이 황당한 처벌은 어쩌면 이 가상 세계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현실의 법과는 다른 그들만의 규칙과 유머가 존재하는 곳. 티미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시청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청으로 달려가던 길 위에서 그는 운명처럼 또 다른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미스터 아벤트. 훗날 티미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장본인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아벤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티미라는 친구를 아십니까? 아벤트는 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안다고도 할 수 있고 모른다고도 할 수 있죠. 그 순간 티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제 형입니다. 사실 제가 차를 훔친 것도 다 형 때문이라고요. 저기 자동차 대리점 앞에 있는 차를 훔치라고 시켰단 말입니다. 아벤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너한테 중고 오토바이나 사라고 했지 차를 훔치라고 한 적 없어. 두 사람의 주장은 엇갈렸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티미는 경찰들에게 자신이 아벤트의 동생이며 그의 깸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혹은 그저 이 상황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즉흥적으로 형제라는 설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찰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티미를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자유의 몸이 된 티미는 곧장 아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형, 아까는 미안했어. 경찰들한테서 빠져나오려면 어쩔 수 없었어. 당신 이름을 좀 팔았지. 하지만 이제 우린 괜찮은 사이가 된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뒀으니까 아벤트는 싸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그런 일에 팔아넘기지 마. 난 널 몰라. 내가 내 동생이라는 거짓말도 당장 그만둬. 하지만 티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벤트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도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벤트의 차에 페인트를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를 모욕적인 말로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 형. 그냥 좀 놀아보자는 거잖아. 결국 아벤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티미에게 달려들었고 날카로운 흉기로 그를 찔렀습니다. 가상 세계의 즉흥극은 이제 살인미수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티미를 발견했습니다. 티미, 정신 차려요. 무슨 일입니까? 그 자가, 제 형이라는 자가 저를 찔렀어요. 티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아벤트는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티미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해자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건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한편의 과장되고 기괴한 소설과도 같았습니다. 어제 오후 저는 제 의붓형이라고 불리는 그 백인 악마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그가 차를 훔치라고 시켰다고 말한 사실을 알자 그의 눈은 악마처럼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 목을 졸라 땅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제 목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는 제 눈알을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흔들며 저항했습니다. 티미의 진술은 점점 더 끔찍하고 황당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제 혀를 뽑아내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홍색 돌기만 없으면 내 입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는 저를 길 건너 세차장으로 끌고 가서는 제 상처 위에 소변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 착한 아이구나. 목욕하렴. 그는 저를 죽이려고 사용했던 바로 그 칼로 저를 할례하겠다고까지 협박했습니다. 저는 세차장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사악한 웃음소리와 함께 제 얼굴에 계속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증오가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라이온 킹의 한 장면을 끔찍하게 모방하는 내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침을 제 이마에 바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라이온 킹과 같아. 다만 과일 대신 내 체액을 사용할 뿐이지. 그는 제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몸무게가 70kg도 안 되는 연약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동차를 다루는 거구의 사내였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그에게 압도당했습니다. 부디 이 미치광이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경찰관들은 그의 끔찍한 진술에 숙연해졌습니다. 한 경찰관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에 설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티미가 꾸며낸 거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가상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역할극을 통해 아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자신은 동정받는 피해자로 남으려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풀려난 티미는 또다시 다른 사람의 차에 일부러 부딪히고는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또다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혼돈과 파괴의 연극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소동의 끝에 티미, 즉 이 캐릭터를 연기하던 플레이어는 게임 서버에서 영구 추방당하게 됩니다. 사유는 트롤링, 즉 의도적으로 게임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와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이 플레이어는 서버 관리자에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20시간이 넘는 플레이 영상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저는 단지 창의적인 역할극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추방 사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들은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예측 가능한 행동만을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면 그들은 그것을 트롤링이라며 금지해버립니다.